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네,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 MC 장원이 갑자기 코로나에 또 걸려가지고 네. 아직 저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우리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창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도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저 MC 장원이 좀 너무 많이 걸려요. 코로나 삼관왕. 코로나 3관왕. 그 3번 걸린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바로 접니다.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우리 저 오창석 평론가는 저 2번인가 3번 걸렸습니다. 2번. 아이고 그렇구나. 3번 걸린 분도 많군요. 저는 한 번 걸렸는데 네. 뭐 그 이후로 좀 몸이 좀 뻐근한데 그냥 넘어간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이게 긴가민가 할 때. 그래서 진짜 좀 심할 때는 한번 가서 해봤는데 네. 그것도 전혀 아니라고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그래 뭐 내 인생에 이제 코로나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뭐 저기 코로나를 핑계로 혹시 안 나오는 건 아닌가? 잠시 쉬고 싶은가? 네, 그렇지. 또 이런 와중에 또 구암동에 간다든지. 구암동. 대구였나 대전이었나? 대전. 구암역. 괌에 간다든지 뭐 또 딴 데 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 보니까 피자 시킨 걸 인증하더라고. 네. 맞아요. 서울에 엄청 있는 큰 거 걸로. 시켰다고. 예. 네. 근데 예전에 내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어디 좀 놀러 가려고 저기 저 장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저기 그 숙부님이 돌아가셨다. 가족의 상으로 계속 놀러 다니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공직에 있었는데 장모님이 2번 돌아가신 걸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 뒤집어 섰겠다. 이제 징계를 받게 생긴 거야. 네.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결혼을 2번 한 척. 살아남기 힘들다. 전처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번 했고 네. 현처. 현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명할까요? 저 같으면 장인어른이 파이팅이 넘치는 분이라 네. 옛날 분이라 어머니가 2분 계셨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옛날에 가끔씩 그런 할아버지도 계셨거든요. 그렇지. 네. 그게 좋겠네. 그것도 괜찮지. 그게 더 안전할 거 아니야. 그쵸. 이혼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되고. 네. 야, 저도 지방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네. 지방 아나운서들이 그런 여수. 걸 많이 해요. 왜냐면 서울권에 이제 시험이 뜨면 그쵸.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빼고 서울에 시험을 보러 가야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온갖 장기가 다 한 번씩 아픈 거지. 아. 왜냐면 시험이 한 3차, 4차까지 가잖아요. 예. 1차에 붙으면 2차, 3차, 최종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매번 그렇지. 서울 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 아나운서 않습니다. 세계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네. 서울 올라오실 때 그럼 그런 핑계 대신 거예요? 그럼요. 이제 어디가 혹은 아프다거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뭣도 모르고 어릴 때는 그냥 말을 했어요. 사실 제가 시험을 보게 돼서 처음에는 어이구. 거짓말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을 했다가 이제 호되게 혼이 나고 야, 거기 가서 시험 봐. 여기 그만두고. 그러면은 시험을 봐야지 근데 나오지 말고 가서 시험을 봐야지 이러셔서 아이고.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이제 요령껏 예. 그렇게 됐어요. 여수 이동형이 있었군요. 네. 시험 봐 나오지 마 근데. 나오지 마. 이동형이 그랬어요? 예. 그래요. 나오지 마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 숨겨도 네. 어깨가 좁기 때문에 그럼요. 소문이 다 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서로한테 예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지나고 보면은 네. 그 거짓말은 서로한테 예의인 것 같아요. 예. 또 어차피 붙어서 나중에 그만두면 그 전에 아팠던 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 사실. 그리고 MBC 본사 오늘 뭐 면접 있다. 그런데 그 다 또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 그죠. 다 알죠. 다 알아, 다. 아무개가 오늘 휴가 냈다 그러면 됐구나. 최종 각도다. 예. 그리고 지역사에서는 뭐 지역에 눌러 앉기를 바라시기도 하지만 네. 또 반대편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줄 수 없는 지역사들은 그렇지. 서울로 합격했다는 걸 또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기 내려왔던 애들이 경력을 잘 맞아, 쌓아서 맞아. 서울로 돌아갑니다라고 예.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예. 회사 입장에서도 기분이 썩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저 처음 여수 MBC 갔을 때도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너 앞에 있던 애가 이번에 MBC 갔다. 너 앞에 있던 애가 YTN 갔다. 그러니까 너도 잘 될 거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앞에 있던 사람 중에 잘 된 사람 누가 있어요? MBC 가신 분 한 분 계시고 누구지? 정다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여자 아나운서분 아침 뉴스 했던 그분 아닌가? 그런 거. 정다
모르겠어요. 강다솜 씨는 정다희. 아는데. 맞아 맞아요 정다희님. 예. 오. 뉴스데이. 그분도 계셨었고. 그래요. 그렇구나. 이거 원래 그 양반이 이제 비정규직으로 갔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네 맞아요. 투쟁 끝에. 그래요. 그 자기 권리를 찾는 분들 너무 전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그 양반들이 MBC 아나운서 네. 그 정규직 노조 그분들하고 사이가 나빴어. 맞아 처음에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랬지만은 또 이 박근혜 정권 때 또 싸웠던 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비정규직으로서는 정규직 대우를 받아야겠다 맞아. 해서 싸워가지고 그 권리를 쟁취한 거는 정말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그때 맞아요. 선배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사람을 싫어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어쨌든 방송 전체로 봤을 때는 후배니까. 네. 나중엔 다 풀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소미 아나운서는 오늘 시험이 없습니다. 저희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이제 송소미는 송소미 나름의 자기 브랜드를 가져 있지. 예, 충분히 그 브랜드가 네. 되고 있고요. 예, 오창석도 벌써 브랜드가 됐잖아. 예, 그래요. 배신과 얍삽함의 아이콘으로 이제. 변태. 이 바닥에 시사평론가 중에 변태 캐릭터 가질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분간 못 나옵니다. 그리고 변태 같은 얘기를 해도 네. 저렇게 위화감이 없는 사람이 저 처음 봐요. 그럼요. 아니 이제 우리 지난해가 아니지 올해 네. 우리 달력의 그 주인공 아니에요 송소미 아나운서가 아 그렇죠. 내년에 평화나무 달력에 네. 그 이번엔 남자를 쓰자. 어. 그 남자 누굴 쓰냐고. 뭐 내가 그랬더니 오창석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비닐 바지를 입어도 되는. 누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럼 제가 천지창조의 느낌으로. 좋아요. 그 오창석은 천지창조의 느낌으로 똑같이 입고 오겠습니다. 괜찮은데? 네. 아이 그래요. 장원 선배가 비너스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게 가슴이 좀 크시니까. 생각이 그림이 그려지는 그 모델은 오창석밖에 없어요. 젊고 나름대로 좀 이쁘게 생겼어. 또. 그런데 그 나머지 누구를 채울 거야? 1년 365일 12달을 다 짜고 오창석으로. 그러면 달력이 안 팔리죠. 안 팔리지. 네. 그러니까 팔기도 할 거니까. 네. 예. 뭐 홍장원 씨는 이제 이게 또 나름대로 이제 식스팩이 되니까 누구를 하겠냐? 뭐 무슨 그렇다고 저기 누구야? 어? 이동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또 김한매를 할 것도 아니고. 응? 누구를 할 거야? 할 사람이 없어요. 김용민을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용민이 형이 직접 등장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되게 같은데요? 힌트긴 하겠다. 노출해 보신 적 없으시죠? 노출? 한 번도 없으시죠? 노출을 해본 적이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일에 쌓여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어, 제일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궁금하기도 합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저 족박아시대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네. 이 사퇴를 하셨어요. 아. 그 문홍성 전주지검장 이 양반이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직원을 한번 좀 사직원이라기보다는 검찰 게시판에 올린 글이 올린 있네. 네, 그 글을 제가 한번 좀 읽어주시죠. 예.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꽤 오래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드는 생각이 국민을 위한 검찰은 검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운데 잘 몰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야 이거 읽어보면은 뭔가 좀 회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김학의 아시죠? 네. 김학의 학의스. 알죠. 김학의. 알지만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렇지. 네. 그 양반이 이제 몰래 출국하려다가 걸린 거 아니야? 누가 이제 포착을 하고 바로 급하게 출국 금지를 한 건데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수사 대상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가 왜 김학이 나가는데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하느냐? 네. 이래 가지고 소송을 또 수사를 했단 말이죠. 소송이 아니라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문홍성 네. 검사였습니다. 지금 저 전주지검장인데 적극적으로 윤석열 편에 서가지고 그때 출국 금지했던 검사들을 이제 한마디로 매기려고 했었지 이 양반이. 그래서 나름대로 친윤이 되려고 했는데 밀려난 것 같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또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또 어떻게든 좀 한번 잘 엮어보려 했다는 그 소문이 또 이제 검찰 주변에서 났는데 이 양반이 하여간 잘 보이려다가 잘 안 됐나 봐.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은 검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 같다. 너무 두려운데 잘 몰랐다. 이 말이 뭐야? 이 검찰 조직을 매기는 말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한마디로? 예. 이제 나가라고 거의 엉덩이 체인 양상이 됐어요. 이 마당이 되니까 이제 제정신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홍성 검사님 뭐 뒤늦게라도 이렇게 깨달으신 바가 있다면은 다행인 거죠. 다행입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검찰이 뭐 굉장히 의리가 있는 조직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충성을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면은 그냥 걷어차버립니다. 그래요? 네. 참 그게 비정하지. 네, 비정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라인이 있잖아 또 알게 보이게. 네, 자기들 친한 사람들 밀고 당겨주고 하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성과 없는 사람들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내치는 것 같아서. 아니 나름대로. 문홍성 검사께서 뭐 좀 한번 해보려다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아이고 참 윤석열 주변에 뭐 얘네들이 뭐 좀 국민들한테는 정말 원성을 사지만 그래도 검사 사회에서는 윤석열을 막 떠받들고 저 형님이 진짜 우리 검사로서는 로망 중에 로망인 검찰총장을 넘어서서 대통령까지 했으니 이제 검사 세상이 됐다. 윤석열은 우리에게 위인이다. 뭐 호프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명함이 엇갈린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좀 깨어 있는 그 검사들께서도 분명히 계실 거고. 반윤 검사도 있겠죠. 지금은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그래요? 또 반윤 검사가 또 역할을 하도록 요직에 또 배치도 안 해주고 안 할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아마 이 반윤들이 양심에 입각해서 수사하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문홍성 검사님 뒤늦게 이렇게 잘 모르셨던 과거를 회한을 묻혀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옥깃을 여미게 됩니다. 예, 문홍성 검사님의 퇴직 인생 이모작을 이래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걱정해 주기에는 지검장까지 했잖아. 그래도 전관 받을 거예요. 전관 받지. 네. 그래, 우리가 더 불쌍해요. 네, 그렇지. 아니, 누가 누구를 지금 지금 바로 올 한해 10억 넘게 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전주 MBC 아나운서를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전주 지검장인 거잖아요. 전주 MBC 그만두면 바로 지금 행사 준비해야 돼요.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오토밤 축제를 생사 사회라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요. 네.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검찰 내부에 이렇게 줄을 서려고 하다가 충성을 다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사람들 저는 어느 정도 규합을 좀 해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퇴직하지 않고 검찰 조직 내부에 남아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 뭐 총선에 승리하거나 이렇게 좋은 분위기 있을 때 내부에서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아니 또 우리 검사님들 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 또 뭐 이문정 검사님, 네. 진혜원 검사님 이런 분들, 맞습니다. 또 서지현 검사님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네. 뭐 다 검찰에 그 뭐 다 죽은 건 아니니까 검사님들이 다 죽은 건 아니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물론 네. 80에서 90%는 다 친윤이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지금은. 않은 검사들이 또 나중에 그 빛을 드러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자, 그 저기 평화나무가 네. 우리 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과 소장님. 함께 최은순을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고발을 했느냐? 네. 예. 뭔 건으로 고발을 했느냐? 최은순만 고발한 게 아니라 김건희도 고발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윤석열의 장모지요, 최은순이 이 성남 도촌동 땅 투기 그리고 막대한 부당 이득 편취 사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감옥 갔잖아요. 네. 법정 구속됐잖아. 근데 그게 말이죠. 혐의가 위조 사문서 행사죄, 소송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야 마땅한데 이 소송 사기죄로는 그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마디로 뭐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감옥을 보낸 거지. 이게 사실 소송 사기죄까지 가면은 몇 년은 사셔야 돼. 네. 1년이 아니라. 근데 이걸 왜 뺐느냐? 왜 뺐느냐? 당연히 검찰이 뺐지. 검찰이. 그 검찰 당시 그 수사 라인 최윗선이 의정부 지방 검찰청장인데 바로 그분이 이제 박순철 검사야.
이 양반은 지금 변호사 개업했는데 언제 그러면은 이 검찰을 그만뒀느냐? 남부지검장 할 때. 남부지검이 일개 그 재경 지검장 같지만 거기서 금융 수사를 담당합니다. 네. 아, 큰 손들. 그 뭐 주식 수사 이런 걸 가요에서 담당하거든. 그때 이제 라임 사건을 이제 수사하는 중이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이 지검장에게 수사 지휘하지 말라 명령을 내립니다. 법에 입각해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발끈한 거야. 여자 박순철이가. 이거 윤석열 라인이었겠지 틀림없이. 아니 윤 총장님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추미애 당신이 뭔데 윤 총장님 보고 지휘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니나 다를까 라임 수사 정말 엉망진창이었죠. 네네. 예. 그걸 다 알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은 빠져라 이랬거든. 그 윤석열을 빼라고 하니까 박순철이가 사람들은 충성하려고 그랬던 건지 추미애의 그 조치가 정말 부당하다고 판단해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표를 냅니다. 반발한 거네요. 예. 자, 근데 박순철이가 아무래도 친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게 최은순, 이 사기죄를 뺀 거야. 네네. 박순철이가 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빼면 안 되지. 네.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평화나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사기죄 이거 수사를 다시 넣어야 하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소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법정 가가지고 무죄 받았으면은 다시 뭐 이렇게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아예 기소도 안 했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발을 했지. 예. 이게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검찰에 늘 있었던 법 기술 아닙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친한 사람들은 제일 센 걸 빼서 작은 걸 위로 올려서 사실상 이제 무혐의나 무죄로 가게끔 해주는 봐주기. 거 또는 이제 집행유예를 다 풀려지게끔 하는 거. 이게 뭐 검사만이 아니라 경찰들도 운전하다 보면은 지금은 그런 관행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뭐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부른단 말이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줄 수는 없지. 또 자기도 나름대로 건수가 있어요.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왕 건수 당기는 거 싼 걸로 좀 끊어달라. 요즘에는 어차피 그런 끊어야 될 거라면 말을 잘 안 하는데 못하죠. 네. 싼 걸로 끊어달라 그러는데 진짜 검찰이 그렇게 싼 걸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90년대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과속을 해서 마가장이 잡히잖아요.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에 나오면 그렇지. 어떤 사람이 과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한석규가 경찰인데 잡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저 싼 걸로 안전벨트 안 맨 걸로 끊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안전벨트도 안 하셨네? 2개 다 끊어버려요. 쌤통이다. 쌤통이다.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은 방송사 출입증 네. 이걸 보여주면은 그냥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 진짜? 그럼 오. 지금은 그거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요즘 옛날에 갑질이죠, 내가 어떻게 보면. 그 90년대 CBS 라디오 작가를 했거든. 네. 뭐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급해서 좀 그러세요 가세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네. 맞아요. 근데 나는 한 번도 해보질 못했어. 아. 차마 꺼내기가 그치, 너무 그치. 쪽팔린 거야. 예. 근데 그 잘못을 한 건 아니었고 저는 그때 그 촛불 집회 때 연합뉴스에 있었거든요. 그 광화문이 꽉 막혔었잖아요. 그렇지. 뉴스를 하러 가야 되니까 여길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증 창문 열고 출입증 보여줘서 지나갔어요. 진짜. 왜냐면 그렇게 해야 경찰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구나. 열어주니까. 이게 범칙을 한 게 아니라 네. 거기 꽉 막혀 있으니까. 경찰로부터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거야 뭐 할 수 있지.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SBS에 출입증 보면은 SBS 출입증은 사람 이름 얼굴만 있지 SBS가 없어. 그래요? 없어.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지금 없었구나. 있어요? 네. 옛날에 없었어. 내가 저 SBS 출입할 때. 뭐 그럼 의미 소용이 없네 그게. 그렇지. 출입증이. 자, 어쨌든 이 최은순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 사건이 뭐냐? 지난번에 그 감옥 들어간 거, 그 잔고 증명서 위조 아니에요? 네, 위조죄로 제일 낮은 형량으로 들어갔죠. 자, 그러면 잔고 증명서 위조인데 지금 뭐 저기 표창장 위조도 그렇게 아주 사람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예 그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그 이득을 또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사기죄로 가야지. 근데 네. 사기죄를 왜 뺐나 모르겠어요. 게다가 또 우리가 김건희도 고발했잖아. 그게 김건희 쪽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얘기가 김건희 엄마가 그렇게
기소를 당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김건희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 자꾸 이렇게 김건희만 갖고 그러는데 그거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건희가 아니 최은순이 직접 위조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위조 누가 했을까? 시키는 위조 전문가가 있습니까? 김예성이란 사람이 했는데 김예성이란 사람은 김건희 지인이야. 그러니까 최은순이 잔고 위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김건희를 통해서 소개받았다면은 엄마와 딸 사이인데, 네. 둘이 또 뭐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내가 소개시켜준 이 사람이 잔고 증명, 그 위조를 하는 줄 모르고 소개해줬겠어? 아니겠지.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야, 그 잔고 증명 위조할 만한 사람 좀 소개시켜줘라. 그랬겠지. 건이야. 내가 그냥 뭐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일할 사람 좀 소개시켜줘. 그랬을까? 그럴 리 없겠지. 네. 위조할 만한 사람 좀 소개시켜줘. 소개줘. 이게 보안도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김건희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상식 아닙니까?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네. 게다가 또 이제 이 같이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다. 안소현 씨라는 분인데 뭐 네. 복잡하게 설명해봐야 뭐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날 거고 이 사람한테 1,500만 원을 보냈어요. 오. 이 사람 안소현 씨는 또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네. 피고가 돼가지고 이 안소현 씨한테 1,500만 원 보낸 사람이 김건희예요. 그럼 네. 입금 내역이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건희가 이 사건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돼 있는데 그 김건희는 뭐 수사도 안 했던 것 같고 네. 기소된 사람이 최은순인데 최은순한테도 아주 중요한 사기죄를 빼고 기소를 했다는 점. 이게 수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예요. 네. 어떻게 1년밖에 안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재수사를 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수사를 할까요? 그러나 또 아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고발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도 역사에 굉장히 우리가 네. 우리 민주 세력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평화나무 민생경제연구소가 또 고발을 했습니다. 네. 평화나무는 또 이 지금 이 수사 결과를 또 아주 그 정말 매의 눈으로 지켜볼 텐데 윤석열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윤석열이가 쫓겨나든 임기를 다하든 그때 또 고발하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최은순이가 자기 장모가 10원 한 장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런 말 했었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거는 자기 그 장모가 사기쳤다? 잔고 증명을 위조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범죄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친뻥이라고. 아니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내가 아무개를 잘 모른다. 이거 갖고도 기소한 거 아니야? 당선 맞아요.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로. 아니 우리 장모가 10원도 뭐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것도 한마디로 사기 아닙니까?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도 최은순 건과 연관돼서 나중에 윤석열을 또 고발하려고 하고요. 또 윤석열은 선거법 아직 4개월 남았어 공소시효가. 그리고 또 저 구약을 다 외운다고 그랬잖아. 우리. 그렇죠. 맞아요. 요거 저 여사가. 각하됐어. 진짜? 각하됐는데 네. 각하된 거는 아예 고발도 안 한 것처럼 된 거야. 새로 고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윤석열이가 임기가 끝났는 대로 바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시. 그래서 평화나무 바쁘다. 평화나무가 그때까지는 좀 살아 있어야 되니까 살아있죠, 당연히.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평화나무를 도와주시려면 글래모어 선크림을 좀 만나보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네. 그 전에 그러면 이거 우리 영상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영상이요? 이 최은순을 너무 검찰이 봐준다.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성토한 분이 있습니다. 안진걸이 아니라 김용민도 아니고 바로 김진태입니다. 옛날에 2019년 7월에 네. 그 저기 윤석열이 그 민주당 편인 줄 알고 또 이렇게 굉장히 대차게 디스를 했거든. 김진태. 자, 제가 그래서 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진태 발언을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그 사건 판결문만 분석을 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와 피고인이 동업 협력 관계다. 이런 게 이제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장모가 피해자인 거로 기소를 해서 그 사건에서는 안모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장모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이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법원에서는 무슨 최은순이 무슨 피해자냐, 그 피고인은 그 부분은 무죄, 그 장모는 그 안 피고인과 동업 협력 관계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윤석열의 장모를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다른 사람을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 그 최모 씨가 동업 관계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 피해자라고 그 공소장에 돼 있는 사람을 지금 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이 법원이 이미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모 씨가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야, 이거 빨리 자금을 맞춰야 된다. 자금을 맞추면 넣었다가 바로 빼는 거니까 2, 3일 내에 바로 줄 수 있다. 바람을 잡는 대목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이 최모 씨가 오히려 범행을 주도하고 그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주범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허위 잔고 증명서예요. 어떤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잔고 증명서. 전혀 잔고가 없는데도 그냥 자기들 멋대로 쓴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그거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린 겁니다. 놀랍게도 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는 검찰 조사에서 그 잔고 증명서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다 허위이죠. 검사가 물으니까 예, 다 인정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 대표이사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거를 검사 앞에서 당당하게 허위라는 걸 다 인정하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돈을 빌렸다는 게 판결문에 다 나오고 본인도 그거를 그냥 인정했다니까요. 이거는 사문서 위조, 동행사, 특경법 사기에 딱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검사 생활을 해봤지만 조사를 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당사자까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건 그냥 밀쳐두고 이런 사람을 피해자로 기소를 한다? 검사 생활 20년 해봤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두 번째, 그냥 이 장모만 빼주면 될 걸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피해자가 도리어 가해자가 돼서 교도소를 3번 가는 사태가 생깁니다. 이 후보자의 장모가 얼마나 그 잘 나가는 검사를 팔았는지 또 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렇게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운영된 이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독 특정인만 계속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또 이런 의혹을 초래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진태. 네, 정말 좀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근데 사실 좀 민주당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김진태의 모든 지적이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네. 지금 봤을 때 정말 거의 나 김진태 다시 봤어. 2019년에 김진태는 정의로웠어. 유능한 검사였네요. 그렇지. 20년 검사와 생활을 했잖아요. 네. 20년 검사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최은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짚어줬단 말이에요. 응? 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해 볼 때 우리 김진태의 그때 모습은 정의로웠는데 그리고 나서 대선 때는 내가 옛날에 윤석열을 씹었지만은 다 잊었습니다.
이젠 위아더 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다고. 아유, 저 징그러운 인간들입니다, 진짜. 장재원. 장재원 생각난다. 장재원이가 사실 이 장모의 네. 그 잔고 증명서 위조를 최초로 제기했던 맞아, 사람. 맞아. 맞습니다. 예, 장재원, 김 진짜 말 잘하던데. 징그러운 인간들입니다. 정말 징그러운 인간들이에요. 자, 글램모어 선크림 함께 만나보죠. 네, 글래모어 선크림 4월 한 달 만에 1차 생산 수량을 모두 완판한 대기록을 세운 글래모어 연구 추출물 RSB 선크림입니다. 자, 글래모어 RSB 액티브 선크림은요, EWG 그린 등급의 안정 성분으로만 만들어져서 저자극이라서 피부 진정에도 효과가 있고요. 백탁 현상이 없고 눈시림도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순한 선크림이지만 차단력만큼은 최고입니다. 자,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뭐 퇴진 운동도 하시고 선크림은 또 필수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하실 텐데요. 기왕이면 김용민 선크림 검색하셔서 글래모어 선크림 만나주시면 이게 또 좋은 제품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김용민 TV에 후원하는 개념도 있거든요. 또 지금 평화나무도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민 TV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김용민 선크림 많이 만나봐 주시고요. 지금 1+1 행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크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은 이 개당 한 상당 부분을 마진을 저희한테 기부해 주시면 판매 구매액의 일정 금액을 네, 또 그렇습니다. 후원의 그럼- 개념으로. 그러니까 뭐 선크림 다 사잖아요. 우리 저 오창석 씨도 사지 않습니까? 유정호 네. 씨죠. 예.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이건 네. 노소 뭐다 기왕 살 거 저희 선크림 우리 네. 저 글램모어 선크림 사시고 네. 네. 김용민 TV도 도와주시고 제품력도 좋으니까요. 예, 맞아요. 예,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어머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끌어주시고. 예, 네. 이끌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래머 생크림 만나주시고요. 네. 자, 두 번째 광고는요. 미미주 생강 호두입니다. 오, 제 앞에 있거든요. 이거예요,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오, 예. 이거구나. 미미주. 네. 이 생강 맛난 호두전과 미미주. 미미주. 예, 그래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도 하나 있는데 하나 드셔보세요. 아, 예, 제가 따보겠습니다. 자, 네. 미미주는 가족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프리미엄 생강 디저트 전문 브랜드입니다. 이 몸에 좋은 음식도 맛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픈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해주신 농부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미미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농부시구나. 네, 미미주가 만든 식품은요, 가족, 지인 그리고 지역분들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식품만 고집하게 됩니다. 이야,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제가 진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생강은 좋아하거든요. 진저가 생강 아니에요? 마치 진짜 맛있다. 네. 요거. 요거. 네. 자, 건강한 음식도 맛있어야 한다라는 식품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미미주. 이 미미주라는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 사이에 생각보다 빠른 성장과 확장으로 이번에 미국에 정식 수출도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충남 서산의 특산품인 서산 생강을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기 편하게 만든 저희 제품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이거든요. 자, 서산 생강은요. 유기 황토 토양에서 자란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서산의 대표적 산이죠. 이 팔봉산 주변에 유기물질이 풍부한 토양이 많아서 비옥도가 뛰어납니다. 생강과 같은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좋아서 이 서산 생강은 생강으로는 최초로 특허청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창도 받은 제품입니다. 단체 표장. 네, 서산시에서는 농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3년 동안 노력해서 인정받은 서산 생강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서산 생강의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네, 미미주 생강 특허 출원,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대대로 생강 농사를 지어오면서 급변하는 날씨에도 좋은 품질의 생강을 직접 생산해서 제조 가공하는 미미주. 너무 맛있다. 해썹 인증을 받은 건 물론이고요. 더 까다롭게 자체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 유형에 따라 해썹 필수 품목이 있는데 미미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해썹 의무 품목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위생을 신경 쓴다는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인증받고 그 기준을 보다 철저하게 내규를 세워서 제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께서 매일 챙겨 드셨다고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또 생강이거든요. 아, 공자가. 네, 미미주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올해 생강 관련 특허 출원까지 마쳤습니다. 아하. 자, 거기다가 생강의 함량이 19%나 되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거나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찬 여성분들한테도 너무 좋고요. 생강은 자연이 준 선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연 난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손발이 차신 분들에게 너무 좋고요. 또 감기 예방에도 좋고 기초 체온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정자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자 기능.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자, 호두의 효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브레인 푸드라고 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그럼. 세포막의 산화적 손상을 줄여서 정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쓰실 일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보호는 해야 되잖아요. 어머. 그러면 광고 나가는 중에 지금 드셨는데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적혀 있어요. 뒤늦게 읽어드려서 완동, 죄송한데 완동. 너무 맛있다고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호두는 하루에 반쪽짜리 기준으로 10알 정도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찮으시죠? 10알 이상 드신 거예요 지금? 10알? 씨발. 정말 10개나 먹은 것 같은데. 10개나. 이게 저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견과류가 호두하고 잣이라고 합니다. 생강 좋은 거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 네. 호두에 생강을 버무려서 그 단맛이 또 난단 말이지. 맞아요. 고소하고 단맛이 함께 들어간 이거를 먹는 버릇하면은 네. 건강이 자동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생강 맛이 느껴지는데 그게 맵거나 하지 않아요. 달짝지근하고. 네. 맞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몸을 생리통에- 따뜻하게 해주는 너무 좋습니다. 생리통을 내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심한 분들은 그 자궁을 드러내는 기분이 약간 들어요. 심한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궁을 드러내고 싶을 정도로 그 부분을 아픈 느낌 많이 드시고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뭐 설사나 배탈 정도의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게 네. 그런 거구나. 왜 배가 아픈가 했는데 여러분 그게 좋다고 합니다. 네. 생강 맞는 호두전과 네. 미미주의 생만호 여러분 진짜 많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격 안내 드릴게요. 50g 한 팩에 3,800원밖에 안 해요. 이게 네. 이게 맛있는 게 호두전과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 한 팩에 3,800원이면 진짜 저렴한 거예요. 여기다 5팩 플러스 한 팩 총 6팩에는 19,000원이고요. 15팩 플러스 5팩 총 20팩에는 57,000원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음 광고. 있나요? 아름다운 재단 영상으로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반이 안전하고 그냥 깨끗한 반인 줄만 알았는데 납이랑 카드뮴이 기본 수치를 넘은 물건들도 많았고 책상이나 다른 필기구들에도 유해물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묻습니다. 우리 학교가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나요? 이제 어른들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학교 유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환경 개선과 정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아름다운 재단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 네, 아름다운 재단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 영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왁스 청소를 하거나 분필가루가 묻은 칠판 지우개를 털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 네. 어른들한테는 익숙한 풍경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이게 또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 좋지 않잖아요. 맞아요. 자, 요즘 아이들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텐데요. 인조잔디, 뭐 우레탄 트랙, 성면 공사 등 아직까지 학교 유해 물질 문제가 꾸준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아름다운 재단은요, 2020년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학교, 유자 학교 사업을 통해서 학교 내 유해 물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광주, 세종, 전남교육청이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려면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의 어린이를 위해서 지금 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드는 일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 검색해 주시고요. 유자를 찾습니다 캠페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뷰티풀 파운데이션. 재단이 파운데이션인가? 네.
그래? 네.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날 갖고 놀리는 것 같아. 아니야. 아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괌에 같이 갔는데 거의 통역사였어요. 진짜? 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잘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서 내가 뭘 내뱉으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제 거겠죠. 거기 묘성 언니가 이제 저한테 야 가서 저 마트 어딘가 좀 물어봐라 저한테 시켜주셔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K 마트 이랬더니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너무 영어가 제일 쉬웠어요. 즐거웠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말이죠. 네. 진짜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졸업하신 분들 해외에 나 혼자 나가면 다 영어가 됩니다. 맞아요. 진짜 영어가 돼요. 잘나고 다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옆에 뭐 오창석이 있고 송소미가 있으면은 괜히 움츠러들어서 못하고. 이게 내가 잘못 언어를 쓰면은 개망신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 움츠러드는데 예전에 한번 내가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그 떼제배 타고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유로스타 타고 이제 갔는데 혼자 갔는데 그래서 영어가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진짜 중학교 때 외우고 다 잊어버린 영어 막 단어까지 생각나죠.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막다른 기대 들어서 해요 다. 뭐 저기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무슨 언어 연수는 개설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혼자 가야 돼요. 맞아요. 가야 돼. 네, 그래요. 자 오늘 미디어 실업은 마지막 광고 하나 더 있어요. 광고 또 있어요? 네. 아이고 너무 좋네요. 광고가 넘쳐납니다. 광고 너무 풍년입니다. 행복합니다. 산삼순백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자, 행복한 산삼순백 광고 시간입니다. 이 산삼순백 어떻게 만드는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만나봤습니다. 온라인에 이미 6,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품질이 압도적입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에서 왔습니다. 100% 산양산삼 추출액이고요. 사포닌 함량이 유사 상품 대비 거의 3배, 43mg이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 39만 원에 1+1 2박스입니다. 그럼 한 박스에 18만 원 꼴이고요. 여기다가 추가 증정품 침향환, 열환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자, 품질 서비스 가격이 타일 추정 불허고요. 지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해지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산삼순백으로 건강관리 챙겨주시고요. 지금 간절기라서 또 이렇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건강을 챙기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고 구매 문의는 1666-1080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산삼순백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성원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구매 바라고요. 저조건에 없어요. 저렇게 좋은 조건에 저가격 어렵습니다. 산삼순백만 가능합니다. 자, 미디어 실업은 뭐냐면은 오늘 저기 지난 목요일에 우리 저 대학생 진보단체 일본 대사관 이 일본 대사관을 이제 점거 농성했단 말이죠. 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체됐어. 해체됐어. 우리가 이제 을사늑약 이후에 군대 해체. 근데 그 대한제국 군사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남대문에 있었는데 다 그냥 사살당했지. 뭐 사살당하거나 뭐 이제 백기 들었거나. 근데 역사에는 그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그런 저항이었지만 그 저항이 기록으로 남았다고. 아니 그 2023년 8월 24일에 이 엄청난 핵폐수 투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들은 이 대학생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대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대학생들과 함께 자기를 젊은 오빠라고 얘기하는 송장 한덕수 선생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일본의 해고 영수 만명 당장 축하하라. 안 된다. 앞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처리한 물을 마시겠다고 발언한 바 있지만 If I had a litre of that water now in my hand, I would drink it. I calculate that my radioactivity would rise above its natural level by 80%. I could drink 100 litres.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개 게시판에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 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충북대 약학대학의 박일영 교수. 홍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총리님 직계 가져가고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는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는. 저는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는. 저는 충분히 젊다고 생각하는. 앞으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민과 해녀, 수산시장 상인들 그리고 바다들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존재들의 일상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60년은 더 남았을 텐데 매일매일 오염수가 투기되는 모습을 보는 나날들에도 그 모습을 계속 볼 생각을 하니까 막막해지기도 했습니다. 바다는 일본에 혼자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마치 자기 것처럼 남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까? 네, 지금은 족박아 시대. 바로 또 월요일 이 시간 이상민을 이겨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경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가 잘못 소개했어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네? 잘못 소개했나? 아니요. 왜요? 제가 2주 만에 나와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맞아. 오랜만에 나오셨어? 한 주 쉬었더니 되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 저는 2주매예요. 맞아. 저는 1주는 제가 혼자 재판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휴가가 있었고. 있었고. 또 당 행사 때문에 못 오셨어? 자, 그래요. 지금 어떻게 대전 유성을. 네, 대전 유성을. 예. 허태정 전 대전시장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안 했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지난주 월요일이었네요. 지난주 월요일에 대전시청과 시의회 기자실을 그냥 인사차 방문한다고만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출마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언론인의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 후보랍시고 그 기자회견 날 빼꼼무니 와가지고 기자회견만 하고 가는 게 별로 좀 이렇게 성이 안 찼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미리 그냥 명절 전에 인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함 드리고 인사하려고 했었는데 아주 감사하게도 많은 기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거의 1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이 좀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영광이었었습니다. 한수 이남에서 이제 국회의원 하는 거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성이. 그 한수 이남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생각나는 사람이 황보승이 말고 없는 것 같아.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나 하필. 우리 김미애도 있었구나. 민주당은 예전에 김희정이라고 한 명 또 있었고. 그렇죠. 지금 연재구에 한 명 있었고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기 있었잖아요. 전라도 양양자 무소속으로 지금. 양양자. 다들 왜 그런? 광주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야 포함해서 수도권 밖의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본 후보까지 된 그 여성 후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초 돼야죠. 최초가 되고 싶어요. 정말 근데 지역에서 고모님들이나 많은 또 민주당을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 이번에는 좀 여성 국회의원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참 그래도 힘들어도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뚜벅뚜벅 하고 있습니다. 벽을 뚫고 가셔야 돼. 정말. 반드시. 벽이요? 못 들은 뭐 기어서라도 올라가려고. 그럼 그래야지. 자, 그래요. 대전 유성 을의 경쟁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그래, 당원이 주인이야. 여기가 아니군요. 사퇴하겠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역시. 그 이상민과 동명이인. 나는 이 김용민 동명이인의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분. 좋은 분이시. 그 양반은 훌륭한 정말 분이시죠. 민주당에서 정말 완소지 완소. 그리고 경향신문 화백 중에 김용민 화백도 있고. 만평. 그렇지. 김용민 사실은 초반에 그 계속 형이 그린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워낙 다재다능하시니까 진짜로 나는 한동안 형이 그린 줄 알았어요. 그 감성도 약간 비슷해요. 그렇지. 아니 셋다 스타일이 다 좋아요. 다 비슷해요. 추구하는 바도 많이 유쾌하시고. 체형만 좀 다르고. 마른 김용민, 뚱뚱한 김용민 이렇게 살짝 구분이 되더라고요. 김용민 후보가 그 남양주에서 출마했을 때. 네네. 그 전광훈 신도들이 몰려갔대. 왜 우리 전 목사님을 괴롭히냐. 그래서 이제 그때 김용민 후보가 했던 말이 그 사람은 뚱뚱한 그랬다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소개팅 나가셨다는 소리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개팅이 아닙니다. 소개팅 사기극에 제가 당했습니다. 뭐야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오정 TV에서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이제 소개팅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상대 여성으로 이제 저를 점 찍어주셨어요. 사기야. 그래서 저도 나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너무 단박에 알아봐서 가면을 쓰고 딱 나갔었거든요. 단박에 알아봐가지고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설렜거든요. 이 정민여, 오윤혜 선생님을 제 마음속에 두 대모님으로 좀 모셔야겠다. 야, 정민여하고 오윤혜가 대모님까지 됐구나. 네네네. 아무래도 그 해주신다니까 내가 두근두근 되면서 진짜 이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한심한 남자처럼 보면 안 되겠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딱 아우라가 송섬이었습니까? 아니 형체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근데 황금이 아나운서를 제가 항상 상체만 보니까 전체 풀샷을 제가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지. 풀샷이 딱 걸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눈이에요. 근데 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한데. 가면이면 눈동자만 봤을 텐데. 근데 화장을 또 진하게 하고 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하고 일부러 머리도 막 이렇게 높이 묶고 약간 옷도 평소랑 좀 다르게 입었는데 눈 처진 게 바로 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대면에 성대모사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얘가 아닐 수 있으니까 진짜 다른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래 아니겠지 성섬이가 아니겠지. 근데 말하는 게 그냥 성섬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면을 언제나 벗을까. 그러니까. 시간 보면서 저한테 직격탄을 날렸어요. 자기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자가 좋대요. 공무원. 공무원이 좋대요. 그리고 저보고 막 자기는 파란 색깔 셔츠 같은 거 입는 여자가 좋다고. 저같이 옷 입는 사람 싫대요. 그때는 저는 브라질 여자인 줄 알았어요. 삼바의 열정이 막 가득해가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꽃무늬 원피스 이런 상의를 입고 갔는데 대차게 까였습니다. 저는 제 이상형은 명확하거든요. 만약에 그분이 뭐 이렇게 어떤 대우가 있다. 그럼 저보다 살짝 연상이고 일단 연상이어야 돼요. 연상 맞아. 연상 맞아요. 근데 일단 조직 내에서 정규직에다가 차장 대우까지 아니 사회적 지위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저보고. 안정적인 거. 아니 통상은 그건 여성이 남성한테 바라는 바가 아닌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를 깨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까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그 복장만 다시는 안 되겠죠? 정인지 감수성을 제가 유지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이
두 사람의 소개팅을 네. 보신 소감. 되게 한심하게 보시는. 아니 기본적으로 목소리 변조 안 했죠. 네. 그럼 바로 걸리죠 사실은. 그렇지. 목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이 목소리를 갖다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가 약을 먹어. 이미 손섭이 있었는데 계속 네 저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체 변조는 좀 걸려요. 네네네. 그럼 몰카를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래. 선물도 갖다 줬어요. 네. 바로 버렸습니다. 뭐였죠 여기? 무슨 그 선물이요? 비키니가 그려진 소주잔이었는데 그거 비키니가 그려진 소주잔. 괌 비키니, 괌에 갔다 와가지고 네. 괌 비키니가 그려진 소주잔을 딱 선물해줬더니 거의 그냥 바로 그 윤혜 언니한테 줘버리더라고요. 두고 왔어요. 네, 저희 어머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네네네. 어머님 집사님이어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또 있었어. 새벽 종교가 기도하시는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종교 있어야 돼요. 네. 종교 없죠? 네. 안 됩니다. 벙커원교회 출석하세요. 상민이를 만나려고 제가 벙커원 교회까지. 헌금함 10% 깎아줄게. 봤어요. 남자 만나기 힘드네. 할인. 어쨌든 뭐 궁금하시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방송부는 오정 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오늘 본론 들어가야 될 텐데 핵폐수 때문에 많은 젊은 엄마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윤혜 씨든 그 아이를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우셨대요. 저도 제가 이제 대전 지역에 다니면은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주 답답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이한테 좋은 거를 먹이기 위해서 왜 그 무농약, 유기농이라고 하죠. 네. 그런 제품들, 그런 과일들이나 야채들을 사서 먹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민주당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찬성해버리면은 야당에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우선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선은 급하게 방류가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중간에 멈출 수 있게끔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다시 한번 투쟁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오염수 대응을 위해서 현재 그런 피해 보는 국민들께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국민들이 오염수 노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확정하자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우리가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지금 당에서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겠다라는 거 정부가 이렇게 확신을 해야 되는 거 이거 법제화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우리는 이제 원산지만 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한다라는 거. 세 번째는 방사능 피해 어업을 자체를 재해로 인정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재해로 인정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어업인뿐만 아니고 횟집이라든지 수산업을 하시는 뭐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피해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피해 기금을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마련해야 되지만 이것을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이 네 가지를 지금 입법화하는 것을 민주당이 앞서서 하겠다.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것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정부가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일본 정부 사람인 거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좀 확신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우리 국민들의 좀 큰 그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이 어떻게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 투기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못하죠. 국가가 공공이 해야 되는데 국가 공공이 또 그렇게 못 하고 있고. 아니 난 그 오창석 평론가한테 묻고 싶은데 그 전에 그 해군은 그 해군은 배를 타고 나가면은 그 식수를 잔뜩 싣고 나가겠지만은 그 장기간 이 바다로 나가면은 결국 바다를 담수화해 가지고 마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전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평형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근데 그때 이제 그 군에서 그 만약에 오염수가 그 투기되면은 그러면은 그 앞으로는 그 더 많은
생수를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지금 이게 약간 중국 관광 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중국 관광 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빨간 색깔 라벨 붙은 생수병 이거 말고 다른 수돗물 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믿을 수 없다고. 네. 가짜로 만든 것도 많고 수돗물 자체의 정제기수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빨간 라벨 붙은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갈 때만 하더라도 그 생수병만 먹어라. 사서 먹어라 무조건. 근데 지금도 아마 원양 나가시는 분들이나 또는 해군 출동 나가시는 분들, 해경 출동 나가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생수를 들고 나가서 바깥에서 그 어떤 것도 웬만하면 접촉해서 물을 마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쉽지 않죠. 그 저기 해군 출신. 해군입니다. 해군 출신. 같은 미필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필이 향이 나나요? 네네. 미필이 향이 기운이 나요? 같아 해가지고. 그래요. M장 기획을 너무 만나봐요.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저 공근 출신. 공근. 네. 공근은 뭐예요? 공익근무. 또 알아들었구나 또 공근을.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 국부의 현실입니다. 저보다 월등히 덩치 큰 두 사람은 현역이 아니고 나 혼자 현역을 갔다.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원 출신이에요. 무슨 요원이요? 사회복무 요원. 에이전트. 무슨 에이전트? 군번이 없어요. 알아요? 그게 공익이야. 네, 그렇습니다. 킹스맨 정도 돼야 요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요원이라고 할까? 해군 나온 줄 모르겠어. 해군 나왔나? 해군 출신으로서 삼함대 사령관 표창장까지 받았던 아주 우수한 해군 장병이었습니다. 의외네요. 그래서 뭐 바다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아주 정통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정부 공식 입장은 일본이 알프스 통해서 뭐 문제 없는 그 처리수를 방류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해군도 금을 그냥 담수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원양을 나간다고 하거나 해외 훈련을 나간다고 하거나 조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똑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나중에 급식에도 뭐 쓴다고 하니 결국 이제 군은 시키는 대로 그 저기 일본 그 뭐 처리수든 오염수든 그게 하여튼 풀린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로 또 급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건 지금 좀 답답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야당도 오직하면은 국회 우리가 제1야당으로서 국회 의석수가 많아도 무조건 투쟁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는 국내에서 입법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국민을 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법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이제 그런 건데요. 나머지는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을 드리고 이것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떤 분 어르신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저런 바보들. 자, 봐봐라. 이건 다 이거 희석되고 없어지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비판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그런 사실관계를 좀 전달하는 것이 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일하게 하나 요청한 게 있었어요. 네. 일본의 AIEA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파견이 아니고 아예 파견 가서 상주 IAEA 죄송해요. IAEA에 우리 전문가가 아예 파견 가서 있도록 상주하도록 하는 것을 하나 요청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총리가 지금 발표하는 것 자체가 2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아주 점검을 하겠다. 매 2주에 한 번씩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과 함께 또 공유하면서 함께 발맞춰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좀 치열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토요일 날 또 프레스센터 앞에서 오후 4시에 좀 장애 집회도 나가서 목소리를 함께 내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면은 당신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으로서 탄핵을 추진할 생각은 대통령 없습니다. 탄핵해야죠, 솔직히. 내부에서도 장관 탄핵이라든지 검사 탄핵이라는 검사 탄핵은 뭐 지금
아니 윤석열 탄핵.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은 이미 다 추진되어 있었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탄핵도 지금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드렸고 집회 현장에서 들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 내에 상대 패널로부터 공격도 받았고 그럼으로써 또 방송도 잘렸고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 발언했더니 바로 다음 주에 자르더라고요. 네, YTN 라디오였습니다. 아 잘렸어요? 그 방송 마지막으로 바로 자르더라고요. 김영은 네. 어떻게 됐어? 아니 그리고 그 방송 안 봐요. 몰라요. 김행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안 봐요. 오늘 또 도는 얘기가 그 저기 YTN도 일종의 공영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아웃된다는 우리 이제 박지은 변호사 아웃된다는. 네. 저쪽 그 KBS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경영 그리고 주진우 그리고 정준희 그리고 또 홍사훈. MBC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그렇지. 김종배, 신장식. 눈에 가시겠죠. 그들이 볼 때는. 아니 어디 이런 게 돕니까? 뭐 남몰래에 대한 속으로 아니 뭐 메뉴판도 아니고. 네네네. 아니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시장님? 가면을 두고 왔네. 요즘 오세훈 성대모사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오세훈 가면 버렸어요? 정말 저요? 누구요? 허경영이요? 가면 두고 왔습니다. 두고 왔어요. 가면 버렸어. 요즘 오세훈 성대모사가 아주 공전 하이트를. 마스크 잘 가지고 다니시고 화투패 다루듯이 꽃놀이패로 쓰면 안 됩니다. 오세훈. 오창석은 바둑에 비유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없어요. 미생에 비유해 주세요. 미생에. 거원 켰어요. 화면 없어도 쪽팔립니다 지금. 이분 치트키야. 이분이 그 배종찬의 시사본부 나가셔가지고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스크립트가 나왔어요. 이성민 저 친구는 저의 성대모사를 하면서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는데 다들 저한테 DM으로 메시지로 저 사람한테 짜장면 좀 사라. 당혹스럽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다시 당협위원장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예, 진짜. 와. 강서구 나오려고. 예. 됩니까 그게? 되죠. 당협위원장 신청하는 거야 되죠. 아니 사면이 아니 국민의힘에서 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김태우도 하는 판에 뭐 있어 같은 강서구인데. 이미 김태우가 재출마 선언한 것 자체가 이 나라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아니 G.O.D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김태우? 어떻게 좀 바로 합니까? 진짜.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이동관 등 MB계는 김태우를 안 된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김건희 등은 또 이렇게 김태우를 화끈하게 민다는 얘기가 있어요. 용산에서 민다는 얘기가 세게 민다. 그래서 이번 그 김태우가 만약 공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총선도 김건희의 주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뻔뻔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김태우 얘기 들은 게 이번에 나가서 떨어지면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한번 진성준 의원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 진성준 지역구요. 네. 또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강서구청장 떨어지면 또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내년에. 그렇지. 본인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떨어져도 계속 출마한다. 상습 출마를. 상습 출마. 연쇄 출마. 근데 그 지역구가 김성태 지역구입니다. 아이고 성태 형님 좀 어렵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김태우가 이번에 구청장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김성태보다 김태우가 또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김태우가 되겠어요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교통정리만 잘하면. 아니 김태우의 그 장점은 뭡니까? 아니 공익제보자 아니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이 나왔어요. 뭡니까 그러면? 그 김건희가 실형받은 사람이잖아요. 김건희가 김태우 TV 애시청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애청자. 거기 구독자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뭐 70만인가 그래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 진성호 TV가 180만인가 그러고. 이 사실은 이제 진보가 이제 팟캐스트로 먼저 좀 그쪽에 시장을 선점했다면은 그 보수는 유튜브를 먼저 선점했어요. 보수 유튜브 초기에 또 이제 세팅하는데 부역을 했습니다. 성국이 형님, 고성국 기억이 나네. 성국이 형한테 그 아주 그 저기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죠. 김태우 TV 77만 명입니다. 대박이다. 그래요. 아니 한동훈만 해도 우리는 한동훈을 다 비웃잖아요.
또 거기는 한동훈이가 나오기만 하면 50만이야.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법무부 한동훈 TV도 없고 법무부에 한동훈이만 나오면 50만이고 뭐 한동훈이가 뭐 대차게 뭐 민주당 의원하고 붙었다 뭐 그런 동영상이 나오면은 기본으로 또 100만이 넘어가. 근데 이슈긴 이슈인 게 진보 진영에서도 한동훈이 나온 걸 이제 확인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치트키는 아니에요. 치트키는 아니야. 치트키는 한동훈, 이준석 나오면 그냥 쭉쭉 올라갑니다. 네네네. 이준석. 알겠습니다. 지금도 이준석은 그렇게 나가요? 아니 뭐 이준석 끝났다, 박살났다. 뭐 이준석이 활동이 없어도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사실 루시퍼를 이제 혼낸 하나님 뭐 이러면 바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네. 옛날에 치트키는 90년대 치트키는 이효리였지. 이효리요? 이효리. 10미닛. 그리고 저기 뭐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지만은 뭐 스포츠 신문에 이효리가 일면에 나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10만 부가 더 팔렸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저기 그 기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몇 번 얘기했었는데 이효리 벗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스포츠 신문 너무 선정적이다 해가지고 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내가 샀지. 실태 조사 차원에서. 그렇지. 미디어 연구자로서. 미디어 연구자. 딱 봤더니 오랫동안 뭐 특히 지방 공연 마치고 돌아와서 모처럼 집에 들어가서 샤워했다. 샤워하려면 벗어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 기사였어. 그때 어그로가 더 심했네요. 그때 더 심했지. 결국에 어그로의 역사야. 치트키의 역사고. 이 나라 미디어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이가 없습니다. 자, 핵배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화끈하게 이거는 정부가 없다고 봐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좀 대차게 나갔으면 좋겠고, 오 민주당 세게 나가네 이런 느낌을 좀 모처럼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경 대변인 차원에서라도 이건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의원님들 뭐 하시냐고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해야죠. 그 집회 현장에서도 마이크 잡고 하고요. 예, 그 특히 이제 어머니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아마 유성을의 그 우리 저 유권자들도 굉장히 또 고마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잘 버티면서 해야죠. 너무 또 세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양무석 박사님 보세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너무 또 세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민주 당내에서 그런 식으로 또 윤리심판원에서 끌려가서 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게 뭐 그 형님 뭐 벌레라고 그랬나? 곰팡이요. 곰팡이. 안 그래도 제가 윤리심판원에 제가 고발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구이니까 이상민 의원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고발하는 건 하지 말아라. 이상민 의원이 곰팡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상민 의원이 직접 곰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 그러면은. 곰팡이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SNS에도 글을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당원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 다 옆에서 있는 곰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그러니까 맹종 그룹이다 지금 되게 하면서. 저는 불만이 당에 특히 이제 국회의원 당 말고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것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향해서 좀 불만인 것이 원 외에 있는 사람이 특정 국회의원을 지지하면서 뭐 수박이다 이런 발언, 뭐 바퀴벌레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의총에서도 목소리 높여서 이것은 윤리심판원에 해야 된다, 뭐 제소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십 명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원과 민주당 당원들을 향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곰팡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왜 침묵합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14일 날이었습니다. 8월 그러니까 한 14일 정도였을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죠? 네, 25일이니까 14일입니다. 이걸 SNS에 글을 올린 다음에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지켜봤어요. 아무도 곰팡이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 너무 답답해서 제가 주변에 물었습니다. 제가 고발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할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은 하지 말아라. 지금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방송 나와서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저 죽을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요령 있게 잘 버티면서 하게 하겠습니다. 누가 곰팡이요? 수박에 곰팡이가 썰었어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가면 없어도 잘하네. 누가 얼굴이 더 닮았다 그래가지고. 아니 표정도 비슷해요 이제. 그 뭐 보는 거야 맨날 여기. 무서워. 이상민 의원 검색이나 해봐요. 실제로 얼굴로도 고소가 가능할 것 같아. 나는 지금 보니까 똑같아. 저 느낌이. 뭐하는 거 구독 좋아요나 눌러요. 맨날 이상한 댓글이 나오고. 아예 없어.
하나 만들어요. 하나 만들어요. 가면 하나 만들어야 돼. 야, 우리나라 성대모사 요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요원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원탑이야 원탑. 누구도 이상민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는 아주 일부러 가면은 안 만들었더니만 얼굴로 시키는 이 나쁜. 진짜 완전히 살아서 지금 그 사람이 바뀐 것 같았어요. 네. 실제로 이상민 의원하고 제가 같은 이씨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 경주 이씨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경주 이씨고. 네네. 아니 근데 지난번에 그 이상민 의원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이상민 씨한테. 오세훈하고 같은 옷이 아니에요? 아니 모릅니다. 아니에요? 모릅니다. 확인해봐야 되는데. 모릅니다. 아니, 굉장히 비웃네요. 경주 씨. 종자가 다르잖아요. 거기 키가 크잖아. 종자. 어디 나왔느냐, 네. 어디 지금 유튜브 나오느냐라고 이상민 의원이 물어봤대요. 한참 얘기하지 않다가 저 김용민 TV. 김용민도 어떻게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나? 그 김용민 TV 나가니까 김용민 그 소리 왜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뭔 짓을 했다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그 사람 참 이상하네. 그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김용민이가 나한테서 뭐라는 거예요? 억울한가 봐. 왜 그러느냐? 이경을 당사시켜야 돼. 옛날에는 두 분이 친밀감이 있었나요? 아니 사실은 이상민은 난 잘 몰랐지. 나 하도 이 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SNS에 디스를 했더니 뭐 그러더니 나중에 저 안민석 의원이 또 다리를 놔줘가지고 두 양반이 내가 했던 맘마이스에 나왔어. 맘마이스. 그 뭐 또 내가 디스한 사람이 또 나와줬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내가 뭐야 죄송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또 이 뻔소리를 하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저격했어요. 다시 또 디스하고 있지 지금. 억제기로서 지금 요원 투입이 된 거군요. 근데 저기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두 분을 모셨어. 안민석 의원과 이상민 의원을 모셨는데 와 이상민 의원 이빨이 대단해. 그래요? 얼마나 정말 디스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야. 안민석 디스를 옆에 앉아 있는데. 근데 안민석 의원도 뒤지지 않을 텐데. 아니 안민석이 밀려요? 얼굴이. 자기가 이상민을 데리고 나왔는데 안 그래도 까마신데 그분이 운동하셔서 그랬어. 그러더니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녹화 끝나고 난 집에 가는 길인데 전화가 왔어요. 안민석 의원한테. 김 박사. 김 박사라고. 김민대 박사. 김 박사. 그 나를 디스한 그 부분을 좀 편집해줘. 계속 신경 쓰였나 보다. 와, 나 대단했어. 내 진짜 내가 살이 다 떨릴 정도로 이상민 의원 디스를 하는데 아니 그 디스를 왜 이재명한테 하냐 이거야 지금 자기 당 대표한테. 그분이 맞아. 그 방송에서 나 철새 맞다 그러지 않았나요? 몰라 나. 철새 의혹에 대해서. 철새는 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에서 뜨문뜨문합니다. 손가락 걱정 많이 하시는데 손이 없어졌습니다. 손이 없어졌어. 신문은 특징이 간철수라는 그 별명이 있잖아요. 간을 보는 게 시점이 보여요 이제는. 각도기를 다 재고 이제 나왔다는 게.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다면 아마 안철수가 뭐 그냥 화염을 토해냈을 거야. 광분했을 거예요. 맞아. 기염을 토할 거야 아마. 문모닝.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요. 최근 2-3달 사이에 당원 모집하고 지역구 행사 엄청 다닙니다. 어머. 박민식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죠. 박민식 거기 나오려고 그래? 계속 간보고 있더라고요. 김은혜는? 김은혜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김은혜는 강남설이 또 있어가지고 박민식이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분당에서 20년 살았다고. 부산 북강석 앞에서 8년 국회의원 했는데 분당에서 20년 살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아니 그 박민식이 뭐 공천 받으려고 그렇게 뭐 홍범도 장군 그 뺐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또 이분이 또 공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내가 오창석이를 공천 줬다고. 늪이다 늪.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로가 아주 안 좋다. 창수 오빠 저기서 못 나올 것 같네. 아니 댓글을 안 하는 것 봐. 저때 비대위원장은 맞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화영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접견 방해를 한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되게 심각하죠. 이게 무슨 독재 정권도 아니고 말이죠. 네. 지금 현재는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이제 담당 맡고 있는데 재판이 22일 날 있었을 때는 현재 김광민 변호사가 그날 거기 없었어요.
네, 원래 22일 날 재판이었고 21일 날 이화영 부지사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날 오후에 아무튼 4시에 구치소로 가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낮에 검찰 쪽에서 2번 전화가 옵니다. 1차 전화가 와서는 지금 구치소로 가면 못 만나요. 오후에 우리가 이따 저녁에 지금 조사가 있을 거니까 수원지검으로 오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럼 수원지검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차 전화가 옵니다. 올 필요 없다. 이화영 부지사가 당신 변호사를 접견을 거부했다. 영문도 모르죠. 만나기로 했던 사람 갑자기 거부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22일 날 결국에는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서 그냥 정말 혼자서 덩그러니 재판장에 이제 부지사가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았던,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이런 내용을 알았던 지인이 재판장에서 급하게 이화영 이제 다 끝나고 막 들어가고 막 이런 찰나였던 것 같아요. 이화영 부지사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말 왜 그랬냐? 왜 변호사 접견을 왜 거부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나 그런 적 없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이 막은 거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사가 중간에 이제 변호사가 없으니까 왜 변호사가 안 나왔냐라고 판사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나는 모른다. 오히려 나는 모른다. 이렇게 검사가 그 순간 갑자기 나섭니다. 현재 그 김광미 변호사는 지금 선언 자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 검사가 중간에 판사가 질문하는데 중간에 나섰던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이렇게 부지사와 그 변호사의 접견을 검찰에서 지금 방해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어제 23일 오전에 또 이렇게 만났어요. 그 변호사하고 이화영 그 부지사 만나가지고 잘 해결은 됐습니다. 중간 과정에 검찰은 한마디로 변호사 접견 없이 변호사 없이 재판 한번 치르도록 했던 거는 검찰에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만났는데 만나고 3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뭐였냐면은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한 적 없다. 이게 명확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성태 전 회장의 법정 진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다 허구다. 이거는 그 변호사 통해서 직접 얘기 나왔던 거고 향후 재판에 내가 강경하게 좀 진술 깨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 이 깨기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다. 이화영 부지사가 다 실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돼가지고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가둬놓고 이화영의 뜻을 왜곡해서 엄플했군요. 그렇죠.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고요. 어디 21세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때 이 그러니까 그 방북대 비용을 대납했다라는 시기가 경기도지사 1년에 있었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시기 자체가 그때 당시에 기자들 경기도 쪽 경기자들이 다 똑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이건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시 지사는 타당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압수수색, 검찰, 경찰, 수사, 재판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시기에 어떻게 방북 대납 비용을 해달라 이거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전혀 아니다. 그것을 언론사에서 얘기하고요. 경기도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러니 진짜 이게 우리가 촛불혁명을 이제 달성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제 뿌리 내린 나라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과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갔어요? 너무 버퍼링이 경산에서 올라오느라 안 해줬어요. 오염수 방류 이러면 안 되죠. 강력하게 규탄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대통령님은 왜 여기 나무젓가락도 없어요? 뭐요? 나무젓가락이 없냐고. 있어요? 실력을 좀 짧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답니까? 그러지 마시죠. 규탄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글 올렸죠. 팔로우 안 했습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요. 좋아요.
예. 아이고 좀 빨리 좀 올려주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평산 렌이 느려요. 겨우겨우 올렸습니다. 예. 혹시 저기 바둑 기사에 대한 축하 메시지는 고양이가 쓴 건 아니죠? 하하하 여기까지 하시죠. 그 렌이 지금 느려가지고 메가패스 깔아야 돼요. 좋아요. 메가패스. 뭐야? 예. 아니 근데 진짜 난 조정훈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조정훈이가 뭐 국민의힘으로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지. 네. 야, 난 진짜 뭐 양양자 등 이런 분들, 아이고 본인들을 이제 정치권에 대비시키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 문 전 대통령 욕먹이는 겁니다. 좀 먹칠하는 거예요. 좀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시장님. 저런 마음이 아프군요. 마음이 아플 때는 매주 금요일에 올라오는 김용민의 개그는 더 힘들다. 뉴스 경장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예, 오세훈이의 상담실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 대변인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 치열하게 저한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치열하게 해라. 그리고 나가라, 밖에 나가서 투쟁해라.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에 동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른 민주당이 좀 돼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핵폐수, 방류, 해양 투기 중단 분명히 국민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치열하게 같이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밖에 나와서 투쟁 이런 것도 가시적인 투쟁도 좋은데 윤석열이에게 막 뭔가 좀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뭐 그런 대응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윤석열은 거의 야당에 대해서 병먹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뭔가 좀 대차게. 그래서 윤석열이 열받는다든지 한동훈 새끼가 들썩들썩 뚜껑이 열릴 때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민 평 이 새끼들이 나를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견지도 같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정말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지금 투사가 되셨습니다. 그렇지. 지구속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렇죠. 구속을 안 합니다. 아니 그게 카드가 안 먹히는데 두려워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 이렇게 푸시하고 압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감옥 가는 거, 이 정권에서 감옥 가는 거는 축복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배려 아무 말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